전기이론 제2장 정전기 단원 핵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10A 전류로 6시간 방전할 수 있는 축전지의 용량은, 축전지의 용량에 대한 문제죠. 축전지 용량 C는 암페어, 전류입니다. 전류 곱하기 시간 hour에서 단위는 AH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류는 방전 시간이에요. 방전 시간, 방전 전류, 방전 전류를 말하고 시간은 방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전지가 납축전지를 쓰고 있죠. 납축전지, 차량용, 산업용, 물론 니켈, 카드뮴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납축전지의 일반적인 용량은 첫째 또 AH 단위는 AH 암페어 H로 나타내며, 단자 전압은 2V죠. 2V. 그리고 방전 종지 전압은 1.8V. 그리고 비중은 1.23에서 1.26. 그리고 표준 방전 시간 10시간이죠. 10시간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인 납축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번은 축전지에 대한 일반적인 용량 계산이니까 전류가 10A입니다. 6시간입니다. 그럼 60AH가 축전지의 용량이겠죠. 자, 그래서 납축전지에 대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콘덴서의 전압이 200V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가 800 마이크로쿨롱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축적되는 에너지에서 콘덴서에 축적이 되는 에너지 W는 Q 곱하기 V, 2분의 1 에너지니까 2분의 1 Q 곱하기 V. 그런데 Q가 CV를 적용을 하면은 2분의 1 CV의 제곱 줄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전하량과 전압을 제시했으니까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전하량 8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쿨롱 곱하기 20V.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2가 약분이 되니까 8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쿨롱이 되겠습니다. 이거나 0.008 쿨롱이 아니라 에너지의 단위니까 이거는 줄이 되겠죠. 줄이 되겠습니다. 0.008줄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식을 잘 외우고 계시는 경우에는 바로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불안할 경우에는 이처럼 약을 써보면은 식이 바로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률이 0.8이고 유효 전력이 400kW인 부하의 역률을 100%로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진상 콘덴서의 용량은, 진상 콘덴서의 용량, 오히려 설비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수전 설비 쪽에 역률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상 콘덴서를 수용가 쪽에 설치를 하죠. 그래서 QC 진상 콘덴서 용량은
P 곱하기 P는 유효 전력이에요.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자, 세타 1은 기존 역률이에요. 세타 2는 개선 역률이죠. 자, 역률을 알 때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에요. 역률을 알 때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것은 루트 1 마이너스 역률의 제곱입니다. 제곱이고,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하시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하면은 사인 세타는 0.6이다.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계산하지 말고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아주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QC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유효 전력은 4000kW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역률은 0.8, 즉 코사인 세타가 0.8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0.6이죠. 0.6 마이너스 100%로 계산을 하고 싶다. 100을 곱해서 100이 되는 숫자 1이죠. 그래서 계산 역률은 1로 하고 싶다. 그럼 루트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이 전체가 제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간결한 문제가 돼버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가 3000 kVA가 나옵니다. 교재도 풀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진상 콘덴서 용량의 단위는 킬로바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률 개선 목적을 하는 용량의 단위는 kVA로 해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kVA 피상전력으로 됐다 해서 답은 2번 3000 kVA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콘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선 베리콘 해서 우리말로 바리콘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이 바리콘은 어디에 쓰느냐? 라디오 이 튜너에 사용이 됩니다. 라디오 튜너 바로 뒤에 바리콘이 연결이 되어서 공진 주파수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죠. 2파이분의 루트 LC분의 1 헬저로 해서 KBS, MBC 그리고 SBS 주파수를 바꾸는데 여기에서 컨덴서의 용량을 바리콘으로 바꾸어 가지고 각 방송국의 무선 채널 주파수를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세기가 50V/m 했으니까 전개 2죠. 전송 밀도가 D 100쿨롱/제곱미터인 유전체의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 해서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전 에너지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 단위 면적의 흡입력 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단위 최적의 유전체의 단위 최적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W는 2분의 1 그래서 D 곱하기 2였죠. D 곱하기 2 해서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2500 50는 오르는 게 25 이렇게 되죠. 2500줄 퍼 단위 체적이니까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 C1, C2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합성 정전 용량은 병렬로 연결이 된 콘덴서 회로에서 합성 용량은 C1 플러스 C2죠. 병렬 접속은 저항의 직렬과 같을 동자를 써봤습니다. 같아서 그래서 합성 정전 용량을 C1, C2로 더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다 이 어려운 문제만 출제되는 건 아니죠.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틀린 것을 찾으세요. 전기장은 전기력선 혹은 전속이 존재하는 공간이죠. 첫째, 대전된 무한장 원통 내부의 전기장은 제로다. 금속 내부의 전기장은 제로예요. 그 다음에 대전된 구의 내부의 전기장은 제로다. 대전된 도체의 내부 전하 또는 전기량은 제로다. 1, 2, 3번이 맞는 얘기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그 표면에 평행하다가 아니고 도체, 즉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90도를 이룬다. 즉 수직으로 출입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7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콘덴스가 2마이크로페롯으로 같은 콘덴스예요. 같은 콘덴스가 어때요? 직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렬부터 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렬은 어때요? 더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EC가 되겠죠. 자, 이것도 EC, 즉 EC의 컨덴서와 EC의 컨덴서가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콘덴서 두 개가 직렬이 되어 있다. 이럴 때 바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항의 병렬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의 병렬 해서 같은 저항 병렬 중에서 R1, R2의 병렬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합분의 곱이었죠. 합분의 곱해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였어요. 자, 저항의 병렬은 콘덴서의 직렬 두 개가 걸렸어요. 자, 그리고 특히나 같은 저항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병렬이 됐을 때는 같은 저항이니까 여기서 2R분의 R의 제곱 이렇게 되죠. NR, 2R이니까 NR 해서 N분의 1이 됩니다. 같은 저항에 두 개. N분의 R이 되죠. N분의 1이 되는 거. 자, 그래서 같은 저항의 병렬과 직렬일 때 같은 저항 N개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N 곱하기 R이고 병렬은 N분의 R이죠. 자, 그래서 이 쿨롱의 컨덴서 두 개를 직렬로 했으니까 저항은 병렬과 같아요. 그래서 C0는 N분의 C가 돼서 2분의 2C가 되니까 C가 되죠. 그래서 C는 2마이크로페롯이니까 답은 2번 2마이크로페롯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전 흡입력 F0는
2분의 1 입실론 V의 제곱줄의 정전 흡입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되는 힘이었죠.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1번이 맞죠.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체 중에서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운모 등과 같이 전기적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체를, 특히 절연체 중에서 전기적 분극 현상이 잘 일어나는 물체를 꼭 찍어서 유전체라고 하고, 분극은 유전 분극이라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전압이 200V 콘덴서 C1이 10마이크로페럿과 C2 5마이크로페럿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다면은 C1에 축적이 되는 전하는,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두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압은 200V 전압이 인가가 되었고, C1이 10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C2가 5 마이크로페럿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C1에 축적이 되는 전하, Q이죠. Q는 C1에 축적이 되는 에너지는 확 씹어줘. 그래서 C1 곱하기 V고, 이 200V 전압은 어때요? C1에도 200, C2에도 200 같이 걸려 있죠. 자,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곱하기 200, 자, 그러면은 3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마이크로 페럿이죠. 단위가 마이크로 페럿에서 3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6성 페럿, 마이너스가 마이크로가 앞에 나왔으니까, 자,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되겠죠. 혹은 10의 3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페럿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마이크로 페럿 단위를 쓴다 해서 200을 곱했으니까 여기 200, 여기 제가 글자를 잘못 썼네요. 여기서 2000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습니다. 2000 마이크로 페럿 해서 11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12번 문제.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은 전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지는 일반적으로 뭐 축전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듯이, 그래서 전원을 어때요? 저장을 한, 축적을 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전지는 대부분이 만간 알칼리 계통 전지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납축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리튬 이온 전지가 되겠습니다. 자, 1차 전지의 특징은 충전해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전지입니다. 즉 드라이셀 건전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충전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망간이나 알칼리 계통. 그래서 망간 전지는 용량이 작은 곳, 알칼리 전지는 용량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가격이 비싸겠죠. 그래서 만간, 건전지, 니켈, 카드뮴, 연료전지, 납축전지는 재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들이죠.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가 10개가 있다. 용량이 같은 용량을 C라고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 C가 10개가 있다. 이것을 병렬로 접속할 때의 값은 직렬로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기준은 뭐뭐보다 라는 말이 붙은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보면은 병렬로 접속할 때의 값은 끊어졌죠. 직렬로 접속할 때 값보다 직렬에 보답이 붙었네요. 그래서 요거는 C 직렬이 기준이 돼서 C 직렬 분의 C 병렬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렬 컨덴서는 전압의 병렬하고 같죠. 그래서 같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크기는 N분의 R이듯이 그럼 컨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N분의 C가 되겠습니다. N분의 C. 자, 병렬은 직렬로 연결한 저항의 같은 저항을 직렬로 연결을 했을 때 용량과 같이 사용을 해서 N 곱하기 C가 되죠. 그래서 NC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번분수 형태가 되니까 위에도 A분의 B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1분의 NC가 되겠죠. 그래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쪽의 곱이 뭐가 되나요? 분모가 되고 먼 쪽이 분자가 되죠. 그래서 C분의 N제곱 C니까 N제곱배로 증가한다. 10개니까 N제곱배는 100개죠. 100배로 증가한다.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A/H) 즉 축전지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죠. 그래서 축전지는 전류 암페어 곱하기 시간 아워 해서 단위가 AH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A/H는 몇 쿨롱이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1A/H 해서 쿨롱, Q는 I 곱하기 T죠. 그래서 I는 암페어 단위에 T는 세크 단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A/H는 1A 곱하기 1H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류는 1A 곱하기 시간이 몇 초냐? 1시간이니까 3600세크 해서 3600 쿨롱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3600 되겠죠.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 용량이 10마이크로페르센 콘덴서 2개를 병렬로 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보다 어떻게 되느냐? 기준 찾으셔야 된다고 했죠. 직렬로 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보다 직렬보다 병렬은 해서 C 직렬, C 병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 직렬은 N분의 C죠. 병렬은 NC가 돼서 자, 같은 문제가 되네요. C분의 N제곱 C니까 N제곱배. 자, 몇 개를 연결했냐? 2개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N제곱배니까 4배로 늘어난다. 그래서 15번은 4번. 같은 문제를 2번 하니까 어때요? 복습 효과가 있죠.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자, 납축전지는 전기분해를 이용하겠죠. 전기분해. 그래서 양극과 음극으로 부하를 연결했을 때 이 수용액에 이 물이죠. 물에
양극과 음극으로 어때요? 전하가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전하, 즉 이온으로 분리될 수 있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전해질. 이온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될 수 있는 물질을 물에 녹으면은, 그래서 전해질이라고 하고, 전해질이 물에 녹은 것을 전해액이라고 해요. 전해액. 근데 납축전지라고 해서, 납축전지는 양극을 이산화납을 양극으로 하고 음극을 납으로 했어요. 그래서 납축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질을 황산을 씁니다. H2SO4. 그래서 이 수소와 황산이온기, 수소의 플러스 이온과 황산의 마이너스 이온으로 분리돼서 물에 녹으면은 이 이온들이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식을 보면은, 화학식은 PbO2 플러스 2배의 H2SO4 플러스 Pb가 방전을 하게 되면은 PbSO4 플러스 2배의 H2O 플러스 PbSO4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화학식을 쓴 것은 이것을 외우시라고 쓴 건 아니에요. 한번 보시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 양극으로 이산화납을, 음극으로 납을 썼고, 이게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물에 녹으면 전해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상한 것은 양극과 음극이 방전을 하니까 똑같아지죠. 그래서 양극과 음극이 다 황산납으로 바뀐다. 그래서 충전을 하면은 다시 이산화납과 전해질과 음극으로 돼서 다시 방전을 하고 충전을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전 그리고 방전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죠. 납축전지의 전해액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황산이죠. H2SO4 비중은 1.23에서 1.26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은 활용한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16번은 1번이 답이고,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공기 중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쿨롱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P와, 여기 P가 2m, 1m 떨어진 점 Q와의 전이차는 양 전이차를 구해서 빼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래서 바로 통합을 해서 풀어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거의 P점의 전이는 9 곱하기 10의 구성에서 공기 중에 했으니까 유전율은 공기의 유전율하고 같죠. 그래서 우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이죠. 10의 마이너스 12성을 계산을 하면은 9 곱하기 10의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거리는, 그래서 VP, P점이 2m네요. 2분의 Q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자,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9 곱하기 10의 구성 마이너스 8성. 10을 밑으로 한 지수 계산은 어때요? 곱하기는 서로 더하면 되고 나누기는 빼주면 되죠. 자, 곱하기니까 플러스 9 더하기 마이너스 8 하니까 9 곱하기 10의 1성이 돼서 90볼트죠. 90볼트. 자, VQ는 VQ.9 곱하기 10의 9성분의, 자, 거리가 1m가 되겠습니다. 같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하니까 18 곱하기 10의 1성이 돼서 180볼트. 즉, 다시 말해서 180볼트와 90볼트의 전이차, 그럼 90볼트죠. 답은 90볼트인데, 자, 이것을 합쳐서 한번 풀어봐자. 그래서 합쳐서 거의 P-Q.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9 곱하기 10의 9성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우선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 되겠고, 이건 Q가 되겠죠. 그래서 R분의 1 마이너스 R1 분의 1 마이너스 R2 분의 1, 즉 RP 마이너스 RQ 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RP, 그러니까 이제 큰 숫자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9 곱하기 10의 구성했으니까 18 곱하기 10의 1성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80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90V. 자,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답은 90으로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17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이제 응용 문제로 해서 이제 함정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Q1으로 대전된 용량 C1 콘덴서의 용량 C2를 병렬 연결할 경우에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은, 자, C1으로 연결해서 Q 쿨롱의 전하량이 축적이 되어 있는 회로에 전하가 축적되지 않는 C2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 전하량이 Q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C1이 전하량이 Q고 C2니까 또 어떻게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Q 쿨롱으로 충전이 된 컨덴서에 그냥 이 충전이 되지 않은 C2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전체 전하량이 Q다. 그럼 전체 전하량이 Q1, Q2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하량이 컨덴서에 의해서 나누어질 경우에 전하량은 어떻게 됩니까? 합분의 자기 용량이죠. 자기 용량 곱하기 전체 전하량 해서 C1 플러스 C2분의 자기가 C2죠. C2 곱하기 Q가 Q2에 흐르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C2에 분배받는 전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1 플러스 C2분의 C2 곱하기 그래서 Q1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여기 Q1이죠. 여기 Q1 전체가 원래 Q1으로 대전이 된 용량 Q에 콘덴스 C2를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Q1이 전체 용량이다. 전체 전하량이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번은 이 4번 C1 플러스 C2분의 C2 곱하기 Q1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1으로 되는 것은 뭐 여기서 Q1 다시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붙이고 나면은 C1 쪽에서는 다시 분배되는 그 전하량이 공급이 되겠죠. 자, 이런 식들도 어떻게 해요? 일일이 유도하지 마시고 저항에 의한 분류, 전체 전류가 I일 때 전류가 흘렀으니까 회로가 다 그리지 않아도 회로가 다 구성된 거죠. 그래서 I1은 합분의 상대 저항 곱하기 전체 전류예요. 저항. 그럼 콘덴서에 의한 전하의 분류, C1, C2, 자, 이거 Q1, Q2
전체 전하량을 Q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와는 별도로 이게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를 알면 18번 문제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Q1은 어떻게 되나요? 합분의 저항이 상대 저항이기 때문에 콘덴서 성질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저항 곱하기 전체 전하 Q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분의 자기 저항이니까, 자기 용량이니까 C1 플러스 C2 분의 C2, 예, Q1 할까요? Q1 하면은 C1이 되겠죠. 자기 용량 곱하기 Q. C2 하면은 C1 플러스 C2분의 C2 곱하기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에 의한 전류의 분류와 콘덴서에 의한 전하의 분류,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제일 기준이 되는 건 항상 저항에 의한 그 분류법이죠.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발생 방지책,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문제가 되겠네요. 정전기는 어느 때 발생을 하나요? 건조할 때, 가을철에.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대전 방지제를 사용한다. 대전 방지제, 정전기 방지제 사용한다. 접지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접지로 하게 되면 방전이 되죠. 정전이 된 대전체를 땅하고 하면은 방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배관 내 액체의 흐름 속도를 제한한다, 줄인다. 이것도 정전기 방지 방안이 되죠. 그리고 대기의 습도를 30% 이하로 건조함을 유지하면은 정전기 발생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 C1, C2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콘덴서 연결은 저항 연결에 반대. 콘덴서가 병렬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항은 직렬 저항은 더한다. 그래서 콘덴서의 병렬, 그래서 C1 병렬 C2 일 경우에 합성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가 되겠죠. 그럼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직렬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직렬이 됐을 때는 저항의 병렬이니까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분의 1 C0 거나 합분의 곱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렬일 때, 병렬일 때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리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것은 납축전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해액은 비중이, 전해액은 했으니까 전해질이 물에 녹은 묽은 황산이 됩니다. 그래 H2SO4 묽은 황산은 비중이 1.23에서 1.26이다 말씀을 드렸죠. 비중은 1.23에서 1.26의 묽은 황산을 쓰고 있다. 이것이 전해액입니다. 물에 녹은 전해액. 황산이 전해질이, 황산이 H2SO4, 물에 녹은 묽은 황산이 전해질이 됩니다. 그래서 1.23, 1.26 묽은 황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의 세계에 대한 단위는, 전기장 E는 볼트 퍼 메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페럿 퍼 메타는
유전유로 단위예요. 페르퍼 메타. 그리고 헨리/퍼 메타는 투자율의 단위겠죠. 헨리/퍼 메타. 투자율. 그리고 이 힘,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자개 쿨롱의 힘은 뭐 뉴턴이죠. 뉴턴이고, 그리고 자개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 자, 하나 없는 게 있네요. 뭐요? 전속 D의 단위는 쿨롱 퍼 메타 제곱. 그리고 자기장의 자속 밀도의 단위는 웨버 퍼 베타 제곱. 그래서 단위 문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 있으시겠죠. 그래서 볼트 퍼 메타. 자, 그럼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럼 전위의 단위는 V고 자위의 단위는 암페어 턴입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AB 간의 합성 정전 용량 C0를 구하라. 직병렬일 때는 병렬부터 먼저 한다. 병렬. 콘덴서의 병렬은 저항이 중요하니까 EC가 되겠죠. 그래서 EC 해서 EC와 EC가 같은 이 콘덴서가 직렬로 됐나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N분의 C가 되겠죠. 이거 용량을 나타내요. 용량, 연결 개수. 2분의 2C니까 C가 되겠죠. 답은 1번 C가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로 맞지 않는 틀린 것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전기력선은 양전화 또는 정전화에서 나와서 음전화 혹은 부전화에서 끝난다. 맞습니다. 발산합니다.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장 혹은 전개의 방향이다. 맞습니다. 전기력선은 도중에 만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 혹은 금속면과 수직으로 출입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25번 보겠습니다.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 그러면 최초의 전지인 이게 볼트 전지가 되겠습니다. 넣으면은 전지가 되는데 양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극에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분극 현상이죠. 그래서 기전력이 줄어드는 그럼 감극제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리판에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평렬로 접속을 했다면 이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C1, C2, C3. 자, C1, C2를 직렬로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분의 1이 되겠죠. 1과 C3가 평렬로 연결이 됐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C3. 이게 합성 정전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콘덴서의 직렬 연결은 저항의 평렬 연결과 같다 했으니까 C1, C2가 합분의 곱으로 나타내지는데 C1분의 1 역수를 더해서 결국은 합분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C1분의 C2, C1, C2 더하기 C3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C3분의 1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처음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쓰실 수, 표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네요. 전기이론 두 번째 정전기에 대한 기본 이론 정리와 단원 핵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